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조 이름은 푸드 팔레트고요. 어, 맛집 추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순서는 개요랑 구조랑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조는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대시보드를 많이 해봤으니까 일단 저희는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일단은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주기도 빠르거나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스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카카오맵에서 나오는 이런 가게에 대한 여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구역에 대한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두 가지 소스로 해서 서비스를 네, 만들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약간 대시보드성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지금 서울행정구역 쪽에서 저희가 그 서울시 인구 데이터는 거기서 제공해 주는 장소가 한 100여 개가 됩니다. 네, 그 100여 개 중에서 지금 혼잡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상점, 카카오 가게에서 태그가 있거든요. 요 한 5가지의 태그가 있는데, 어, 그 태그의 개수를 세알립니다. 세알려서 그 태그의 개수가 많은 그 서울시 인구 데이터 100여 개 장소 중에서 랭킹을 매겨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음식점마다 그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대별로 어떻게 다를까 해서 카운트를 해서 요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카카오 맵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자 수까지 데이터를 이게 긁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별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가게 정보에서 이 성별 정보와 그다음에 나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방문한 가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렬을 한 것. 그다음에 검색 파트로 넘어가면 일단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아침에 저희가 그 테이블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표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검색 촉구는 메뉴명이랑 지역이랑 강남구면 강남구에 관련된 그 서울시 API에서 강남구에 속한 로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어, 거기에서 이제 혼잡도까지 이제 필터링을 해서 찾을 수 있고 이 검색 결과의 그 소팅 순서는 저희가 따로 계산할 로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각 가게를 들어가면은 그 관련 장소와 성비를 상단에서 보여주고 태그 그리고 어, 카카오에서 가져온 리뷰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추가로 저희가 리뷰까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중에 등록이 되면은 나중에 저희 서비스에서 생긴 리뷰도 같이 적재를 해서 나중에 분석에
쓰는 계획을 했으나 아직 그 적재까지는 어,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누르면은 즐겨 찾기까지 네, 추가되는 것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반올림에서 한 4만여 개의 가게 정보를 가져왔었고 어, 리뷰 데이터는 한 대략 60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총 데이터는 대략 한 30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매일 새로 갱신되는 가게 정보랑 이런 태그 같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됐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각종 아까 보여드린 랭킹이랑 점수를 일일마다 새로 이제 계산하는 ELT 과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세한 부분을 저희 조원분들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이상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AWS를 전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사용하는 에어플로우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지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 실시간 인구 데이터랑 카카오맵에서 API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한 110여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각 키워드마다 한 500여 개의 가게를 다 긁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리스트에 키워드를 담고 가게를 검색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워커 노드를 사실 한 10개 정도 하고 싶었는데 대충 5개를 만들면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한 두세 시간 내에 마무리되는 거를 확인해서 맨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레비램큐와 이 웹서버 스케줄러를 하나의 인스턴스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워커만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4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총 5개의 워커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메타DB는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걔조차도 이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좀 부하가 예상이 되어가지고 걔는 따로 RDS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팀원분들도 각자 대그 접근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한 번에 로컬에서 주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과 저희가 사용하는 AWS 에어플로우 대그 싱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CP 환경에서 대그가 성공적이게 잘 수행이 되면 GitHub에 푸시한 다음에 GitHub에서 Git 액션을 통해서 S3 위치로 저장을 시키고요. 람다가 이를 패치해서 이 에어플로우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그를 전부 다 분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백엔드 파이프라인 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먼저 보시면 큰 그림인데 카카오맵과 서울시 인구 데이터에서 각각 가져오는 건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키워드가 110여 개가 있고 각 키워드마다 500여 개의 가게가 있어서 얘를 에어플로우 내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팀원분들이랑 저랑 각자 로컬 환경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어,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에서는 그 담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하루성 데이터인 방문자나 아니면 리뷰 혹은 코멘트 등의 정보들을 하루마다 가지고 와서 그 경로에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 자체가 좀 네스티드 제이슨 형태가 있어서 얘가 글루를 통해서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그 네스티드 제이슨을 하나로 쫙 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버켓에 저장을 하면 이제 글루에서 분석 작업을 통해 S버켓에 저장을 하고 저희 프로덕션 DB인 마이스컬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서울시 인구 데이터인데요. 사실 얘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레드시프트에 저장하고 레드시프트에서 어떠한 이 레드시프트가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것도 맞지만 약간의 컴퓨팅 엔진으로서 좀 계산이나 혹은 좀 로직이
변경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중간 다리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 스키마에 맞게 또 마이스컬에 저장하는 단계가 있고 얘들은 각각 주기적으로 10분인데 이 동시에 레드 시프트를 접근하면은 좀 대들하게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둘 다 10분이긴 하지만 5분 간격으로 차이가 나게끔 스케줄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엔드 프로젝트 구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강형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DB를 장고 서버랑 프로덕션 DB를 매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는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서 외부 및 인터넷 접속을 진행했고요. 배포용 서버 구축을 할 때는 구니콘과 ALB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구니콘으로 장고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했는데, 그리고 보통 구니콘과 함께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가 엔지닉스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이유로 접근이 좀 힘들어서 엔지닉스 대신에 ALB를 사용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요. 근데 ALB랑 엔지닉스의 역할이 좀 겹치다 보니까 엔지닉스를 또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ALB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DB로는 마이스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 기능 소개 발표를 진행할 최은서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추천을 제공하도록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깐깐 리뷰로 사용자별로 평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평점이라도 다른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점이 낮은 사용자와 평균 평점이 높은 사용자가 동일하게 4점의 평점을 제공하였을 때 다른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계 평점에서 사용자의 만족도 평균을 보정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별 추천인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태그를 지정해서 리뷰를 남기게 되는데 이 태그 정보를 활용해서 추천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크게 가성비, 맛, 분위기, 주차, 친절 이렇게 5가지의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근 일주일간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령, 성별로 많이 방문한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아까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두 번째 기능은 DB에는 연산 결과가 저장이 된 상태인데 프론트에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